법원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법원이 그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체포 적부심 기간을 뺀다든가 구속 적부심 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해주는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의견 변경, 이 중요한 견해를 왜 하필이면 몇십 년 동안 다른 피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다가 윤석열 피의자에게 이걸 적용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통해서 반드시 다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다른 피의자들한테 적용하지 않는데 이게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적용됐다고 좀 생각하는 이유랑 그리고 이게 탄핵 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그동안의 구속적부심 실무례가 항상 날을 계산으로 해왔습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왔고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저는 이번에 이걸 처음 경험하는 실무 사례인데, 이 부분이 윤석열 피의자에게 처음 적용됐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속기간 계산에 관한 어떤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따졌던 문제인 것이지 내란 범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재의 파면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검찰이 즉시 항고 안 하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즉시 항고를 안 하면이 아니라 즉시 항고를 할 걸로 봅니다. 구속돼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를 했을 것이고 법원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3번의 법원 심판을 구했지만 전부가 다 체포와 구속 결정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합리적인 결정,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 이걸 두고서 검찰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입장을 바꿔서 석방해야 한다고 결정할 리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두 가지 쟁점을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쟁점 중 하나만이라도 선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만이라도 다른 판단이 항고법원에서 나오면 그 구속기간 문제는 다 해소가 되고 적법한 기소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선례가 없는 두 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서 내란범 피고인 윤석열의 유리한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 이런 지점 말씀드린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형사재판의 내란죄의 실체적 요건이라든지 공소제기 자체의 문제라든지와는 전혀 무관한, 그래서 공소제기는 여전히 유효하고 내란범으로서의 구성요건 해당 부분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현재 탄핵심판 사건의 탄핵소추 사유 판단과는 전혀 무관한 결정이다, 이런 지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어쨌든 법원 결정이 절차적 명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구속 적부심사 기간 산입 여부와 관련된 하고 연결해서 좀 이렇게 결론을 그렇게 맺은 것 같고요. 앞에 수사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정문 보시면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애초에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을 핵심으로 하는 사유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하기 때문에 이 부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즉시항고를 통해서 판단을 받고 인신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예. 혹시 의총은 지금 끝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정회 상태입니다. 예. 언제 다시 해요?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사항 있으면